반갑습니다. 중년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착하면 손해본다. 너무 착하면 바보 된다. 듣기엔 좀 냉정하지만 왠지 맞는 말 같지 않나요?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칭찬처럼 배워왔습니다. 양보하고 참아주고 미소 짓고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착함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왜 너무 착하면 망하는지, 그리고 그 착함을 무기가 아닌 방패로만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례, 심리학, 사회구조, 뇌과학, 인간관계 분석까지 총동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착한 사람이 존중받으면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할게요. 끝까지 보시면 착함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착한 사람, 왜 항상 손해를 볼까?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을 좋게 봅니다. 늘 웃고 남을 배려하고 갈등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은 처음엔 칭찬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람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탁을 들어주고 양보하고 참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타인은 그 사람의 경계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착함이 도리어 무기력함으로 오해받는 순간이 오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의 비극입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착한 사람의 공통점. 심리학에서는 착한 사람들을 피플 플리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기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의식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미움을 사면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어릴 적부터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야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먼저 챙기고 자신은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착함은 습관이자 생존 전략이지만 결국 자신을 병들게 만들죠. 거절 못하고 싫은 말 못하고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는 삶. 그게 정말 건강한 착함일까요? 거절을 못하는 진짜 이유 뇌과학의 시선.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뇌는 실제로 불안과 스트레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미국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착한 사람일수록 편도체 감정 반응과 더 민감하고 전전두엽 판단력, 자제력과의 연결이 약해진다고 해요. 쉽게 말해 싫은 소리를 하거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 뇌에서 공포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절이 힘들고 늘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성격이 아니라 훈련 부족 때문이에요. 거절도 표현도 반복하면 뇌가 익숙해집니다. 뇌는 바뀝니다. 단지 아직 그걸 훈련하지 않았을 뿐이죠. 착한 사람의 직장 생활 실제 사례. 직장에서 너무 착한 사람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업무의 요청도 쉽게 받아들이고 불합리한 상황에도 참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자기 주장 없이 수능만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맡아야 할 일이라는 기대감이 쌓입니다. 그게 반복되면 오히려 일을 안 도와주면 왜 저래? 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성과는 타인에게 돌아가고 본인은 탈진하게 되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착함이 이용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건 착각일 수 있어요. 사회는 왜 착한 사람을 소비하는가? 현대 사회는 빠르고 경쟁적입니다. 그 안에서 착한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편하다는 건 존중과는 다릅니다. 갈등 없이 순응하는 사람은 의견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죠. 심지어 조직에서는 시키기 편한 사람이 되어 중요 결정에서도 배제됩니다. 이건 착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착함이 기준 없이 반복되면 남이 나를 결정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착해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착함을 무기로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 그렇다면 똑같이 착해도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결은 뭘까요? 바로 기준이 있는 착함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되 자신의 일정을 해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되 자신의 생각도 분명히 말하죠.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이를 성숙한 기버기버라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호의를 의무로 느끼지 않고 선택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 착하면서도 리더십 있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죠. 이제는 착함도 기술이 되는 시대입니다. 도움과 희생은 다르다. 경계의 중요성. 착한 사람은 종종 도와주는 것과 희생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도움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제공하는 것, 희생은 내 것을 포기하면서도 상대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내가 참으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 참고 또 참으면 결국 내면이 무너지고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는 감정의 경계선 이모셔널 바운더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함의 경계가 있어야 존중도 따릅니다. 기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관계 리셋법. 사람들은 반복된 친절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번엔 못 도와줄 것 같아라고 말하면 왜 갑자기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라고 반응하죠. 이건 바로 기대의 굴레입니다. 하지만 이 굴레는 내가 만든 거예요.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내가 먼저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지만 계속 참고 살면 나만 상처받습니다. 작게라도 지금은 어려워요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천천히 기대의 굴레를 끊는 게 시작입니다. 거절은 배신이 아니다. 자기 돌봄의 시작.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배신처럼 느끼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거절은 상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입니다. 자기 돌봄 셀프 마이너스 케어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자기 돌봄을 인정할 때 유지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더 오래가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은 타인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놓치죠. 이제는 나부터 챙기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진짜 리더는 왜 착한 척하지 않을까? 진짜 리더는 절대 착한 척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하고 단호합니다. 필요할 땐 도와주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구는 분명히 거절하죠. 이런 리더는 처음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존중받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아닌 신뢰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무조건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결국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리더십은 유연함과 단호함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싫은 말 못하는 성격이라면 리더의 길로 가는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셈이에요. 착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뀐 순간 극적인 전환 사례. 심리상담사 어씨는 과거엔 누구보다 착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모든 사람을 돕고 부탁을 다 들어주며 인정받는 게 행복이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고 심지어 자신을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 라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으며 깨달았어요. 내 감정을 돌보지 않고 남만 챙기는 건 착함이 아니라 무책임이다. 그 후 그는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고 도움은 주된 기준을 세운 상담자가 되자 오히려 더 많은 존중과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말해줍니다. 기준 있는 착함은 가장 강한 형태의 자기 확신이다. 착한 사람,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은 대부분 혼자 조용히 아픕니다. 불편한 말을 들으면 겉으론 웃고 속으로는 곱씹고 상처받아도 말 못하고 괜찮아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쌓이고 쌓여서 관계 단절이나 감정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표현하세요. 그 말 좀 상처였어요.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요.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구합니다. 당신은 타인을 위한 사람이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한 존재입니다. 착해서 괴로운 여러분,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는 착한 사람도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지금 이 시대, 순수한 착함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 표현, 주체성, 감정의 선 긋기가 필수가 된 시대죠. 이제는 착한 사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은 어렵지 않아요. 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문장을 준비해보세요. 매 상황마다 나는 이걸 왜 하려고 하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착함은 이용당하지 않고 신뢰받는 무기가 됩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공식에 갇히지 마세요. 그 공식을 부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착함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착하기만 한 게 문제라는 것. 우리는 모두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착함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착함의 기준이 생기면 그건 약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한 무기가 됩니다. 갈등도 피하지 않고 거절도 당당하게 하며 그 속에서 상대방도 존중받고 나도 지켜지는 관계. 그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어른이고 그런 착한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착함이 존중받는 날까지 이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